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의 태산입니다. 최근 한 뉴스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중공체제 내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늘의 이상현상도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이에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이면에 깊이 숨겨진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전역에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극단적인 날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우박, 토네이도 등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눈이 내리지 않아야 할 시기에 폭설이 내렸고, 또 어떤 지역은 보기 드문 폭우로 인해 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운남 여러 지역의 네티즌들이 보기 드문 천문 현상을 촬영했습니다. 3월 28일 미얀마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했으며 같은 날 저녁 운남 하늘에는 핏빛 태양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묘한 현상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태양은 평소보다 훨씬 크고 진한 피 같은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하늘 전체가 기이한 색조로 뒤덮였습니다. 목격자들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핏빛 태양이다. 너무 무섭다고 말했으며 이게 혹시 지진과 관련 있는 건가요? 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비단 운남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광서와 광동 지역의 주민들도 3월 28일과 29일 이틀 동안 유사한 핏빛 태양 현상을 촬영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것이 마치 세계 종말의 전조처럼 느껴진다고 했고 올해는 평범하지 않은 해가 될 것 같다며 걱정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서속 기록에 따르면 핏빛 태양은 항상 지진과 동반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2025년 3월 29일 운남 곡정시 회택현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앞서 관측된 핏빛 태양 현상과 이 지진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천문학 전문가들은 이 핏빛 태양 현상이 대기 중의 산란과 굴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런 설명만으로는 이처럼 이상하고 섬뜩한 하늘 현상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핏빛 태양 외에도 사천성과 강서성에서도 또 다른 불안한 천문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3월 29일 사천의 하늘이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밤하늘 전체가 자줏빛으로 뒤덮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이런 현상은 정말 이례적이며 지난해 4월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비슷한 분홍빛 보라색 하늘이 나타난 적이 있어 더욱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서성에서는 3월 28일부터 2025년 첫 번째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심지어 호남성 장사에서는 3월 29일에 초유의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하늘에서 쌀알처럼 생긴 알갱이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알갱이는 일반적인 우박이 아닌 산이라 불리는 작은 얼음 알갱이로 눈이 결정체로 피어나기 전 단계의 형태입니다. 고대에는 이런 현상을 산설이라 불렀고 이는 흉조로 간주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고대인들이 자주 말하던 하늘에서 경고를 내린다는 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중국 전통 문화에서는 천재지변이 종종 인간 세상의 전국 변화, 특히 제왕이 도를 잃어 하늘이 재앙을 내리기 전 경고를 보내는 징조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임금이 무도하면 하늘이 이변으로 경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중공의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고위 관료들이 연이어 낙마하고 있으며 특히 군부와 금융 분야에서의 인사격변이 매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반부패 운동에 대해 현재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습근평이 충성하지 않는 장군들을 숙청하고 있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우협이 시진핑의 공격에 반격하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어느 해석이 맞든지 간에 이는 중공 내부의 권력투쟁이 이미 극한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공 관료 사회의 부패는 이미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관료들의 횡령, 뇌물수수, 권력 금전 거래는 거의 이 체제하에서는 기본 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최근 들어 유독 낙마하는 인물들이 급증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가능한 원인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습근평이 권력을 일정 수준까지 공고히 한 이후 그는 자신의 절대적 통치 지위를 반드시 보장해야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군부 내 지배력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중공의 통치 기반은 상당 부분 군대의 지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군부는 줄곧 각 세력들이 치열하게 다투는 중심 무대였습니다.
로켓군에서 전략지원부대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낙마한 것을 보면 습근평은 이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복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동시에 아직 마음속에 불만을 품고 있는 세력들에게 경고하려는 의도를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침체로 인해 관료들 사이의 이익 분배가 심각하게 불균형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중공 관료들이 권력을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었고 레드라인만 넘지 않으면 적당히 부정부패를 저지르면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하락세로 접어들며 파이 자체가 작아졌고 그로 인해 이익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이익 배분이 불균형해질 경우 내부 갈등은 더욱 격화되며 서로 고발하거나 숙청당하거나 심지어는 스스로 폭로해버리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중공 체제 자체가 그 누구도 진정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지금 낙마한 고위 간부들을 보면 누구 하나 예전에 잘 나가지 않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사이에 가택수색을 당하고 조사받고 심지어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극단적인 불안정성은 모든 고위층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탈출구를 찾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곧 중공 내부 고위층조차도 이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와 동시에 이상한 천문 현상들 또한 이 정권의 경종을 울리고 있는 듯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진나라 말기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졌고 그 운석에는 시황이 죽으면 땅이 나뉘어진다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나라 말기에는 폭우가 끊이지 않았고 농작물이 수확되지 않아 백성들은 굶주렸으며 곧이어 황소의 대규모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잦은 지진과 함께 메뚜기 떼로 인한 황제가 들판을 휩쓸었고 이는 결국 명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을 보면 지금의 중공 또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자연재해와 관료 사회의 대대적인 숙청 외에도 중국 사회 각 계층의 불만과 절망감이 끊임없이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업가에서부터 평범한 노동자, 대학생들까지 고압적인 통치 아래 생존 압박을 전례 없이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에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공무원 집단조차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사회 전반의 모순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공 정권의 통치 기반도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중공 내부의 권력 투쟁 강도는 외부의 상상을 훨씬 초월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당정원은 칸 중국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공 군부 내에서는 두 차례에 걸친 대규모 숙청이 일어났다. 첫 번째 숙청은 사실상 습근평이 주도한 것이었다. 이번 숙청의 핵심 인물은 전 국방부장 이상복과 위봉화였고 숙청의 주요 대상은 장우협이 속한 섬서방이었다. 심지어 이상복에 대한 조사 및 체포는 장우협까지 직접 연루될 뻔한 상황이었다. 이상복은 장우협의 핵심 측근이었다. 그가 군사장비부 부장직을 맡게 된 것도 장우협의 직위를 이어받은 것으로 이는 장우협의 추천 덕분이었다. 따라서 이상복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장우협과 직결되는 사안이었으며 그로 인해 당시 장우협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두 번째 숙청은 мя오화를 시작으로 지금 진행 중인 대규모 군 내부 숙청까지 이어졌다. 이번에는 상황이 정반대이다. 나의 판단으로는 이번 숙청은 장우협이 주도하고 있으며 그 목표는 습근평 파벌을 겨냥한 정면 공격이다. 군 내부 숙청의 주도권이 바뀌고 권력 장악 구도가 반전된 원인에 대해 시사평론가 당정원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내 생각에 이 사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습근평이 군권을 상실했다는 점이다. 그는 더 이상 군대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분기점이자 전환점은 바로 지난해 7월에 열렸던 삼중전회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작년 8월 습근평이 방중한 베트남 총석이 수린과 회담할 당시 촬영된 화면을 보면 그의 오른쪽 뒤통수 아래쪽에 수술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는 그가 뇌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는 증거이며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2023년 7월의 삼중전회 기간 중에 수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시에는 습근평이 삼중전회 기간 중 뇌졸중을 겪었다는 여러 루머가 퍼졌습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군권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는 매우 중대한 권력 전환의 분기점이자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10월 11일 중공이 개최한 국경절 초청 만찬에서 매우 이례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온가보, 이서환 등 과거의 원로들이 습근평과 같은 테이블에 나란히 앉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과거 모든 원로를 배제하고 유아 독존하던 습근평의 권위가 이미 완전히 무너졌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로켓군은 대만을 공격하고 미국을 위협하기 위한 습근평의 핵심 카드로 핵탄두를 장착한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한 전략적인 군대입니다. 또한 동부정구사령관은 화동지역 6개 성의 무장력을 지휘하는 자로 습근평의 대만 통일 전략에서 최전방 최고 지휘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은 중공 당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특히 대만 통일을 역사적 업적으로 삼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만 공격의 중책을 맡고 있던 주요 장성들이 줄줄이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습근평이 군대 내에서 구축해온 세력은 사실상 전면적으로 제거되고 있으며 특히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려던 그의 핵심 라인업, 하위동부터 임향양, 그리고 로켓군의 왕우빈 및 그 휘하의 여러 장성들까지 일망타진식 대청산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청산은 습근평의 대만 침공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며 심지어 그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습근평이 무력으로 대만을 공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의 가상의 적은 단순히 대만군에 그치지 않고 미국, 나아가 일본 군대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저강도의 국지 충돌이 아니라 중공 전체 국가의 역량을 동원해야 하는 전면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습근평은 반드시 철저한 배치와 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 모든 배치와 계획은 각 계층의 핵심 실무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체 지휘 시스템이 일망타진 당한다면 어떤 전략 계획도 의심할 여지 없이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사평론가 당정원은 명확히 말했습니다. 중공 정권의 체제는 본질적으로 총구에서 정권이 나온다는 논리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중공의 최고 권력자에게 있어 군권을 잃는다는 것은 곧 권력의 기반이 불안정해진다는 뜻이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중공의 과거 당사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다. 화국봉, 호요방, 조자양 등의 인물은 군권을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중도 하차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본다. 만약 이번에 습근평이 군권을 완전히 상실했다면 그의 미래는 매우 위태로워질 것이며 심지어 이번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공식적으로 버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중공 정권은 내후 외환의 위기에 빠져 있으며 이는 앞으로 점점 더 많은 관료들이 자기 보호를 선택하게 만들 것이고 심지어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하거나 등을 돌릴 가능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는 일부 중공 고위층 인사들이 이미 해외에 자산을 분산시키고 정권이 갑자기 무너질 경우를 대비한 퇴로까지 준비해 두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과거 소련 해체 직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던 전조이기도 합니다. 고위 관리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앞다퉈 탈출 전략을 모색하면서 결국 정권이 급격히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숙청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중공이라는 체제가 존재하는 한 권력 투쟁은 멈추지 않으며 이권 다툼 또한 줄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숙청은 계속해서 한 차례가 끝나면 또 한 차례가 이어지는 연쇄적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최종적인 결과는 이 정권이 스스로 자신을 소모해버리는 것, 내부 투쟁의 강도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결국 공산당 전체 정권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공의 본질을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인터넷의 확산은 원래 중공이 차단하고 억눌러온 정보들이 외부로 흘러나올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중공의 통치 방식에 대해 다시금 성찰하고 있습니다. 비록 중공 당국이 여전히 언론을 차단하고 민감한 내용을 삭제하며 여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보의 홍수는 이제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사람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실을 공유하고 만리 방화벽을 넘어 자유세계의 정보를 접하며 소셜미디어에는 곳곳에 진실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징후들은 중공 당국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두려움은 곧 이 정권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 지방정부의 누적된 부채, 금융시장의 동요는 모두 경제 거품이 곧 터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경제 위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전 세계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공에게 경제는 통치의 핵심 기반입니다. 만약 경제가 완전히 붕괴된다면 정권 역시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뉴스들을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변화들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이어 낙마하는 고위 관료들, 그들이 진짜 부패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중공체제 자체가 이미 온갖 허점과 병폐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잇따라 나타나는 이상한 천문 현상들 역시 중공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늘의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하늘이 중공을 멸하기 전에 더 많은 중국인들이 진실을 직시하고 중공과의 정신적 도덕적 단절을 선언하며 중공 조직 3퇴 운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